소식들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위원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 살펴볼까요? 오늘 또 장중에 43,9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신작, 붉은 사막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펄어비스를 갭 상승으로 띄워서 8%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소폭 이제 밀리면서 6%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약 좀 뻔하긴 합니다만은 이 게임주들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펄어비스를 좀 특징주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좀 약간 접하기 힘든 단어가 좀 나왔죠. 붉은 사막 골드행 돌입한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 골드행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거든요. 근데 골드행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수정 보완을 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간 걸 이제 골드행이라고 하는데 네. 왜 골드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이제 과거에는 CD 완성본을 만들 때 게임 완성본을 만들 CD 같은 데다 이제 담았었거든요. 근데 그 CD 색깔이 금색이었기 때문에 이제 골드행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3월 20일 날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죠. 과거에 이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처음 발표를 하고 나서 출시를 하겠다고 얘기한 지 정확히 7년 만입니다. 7년 후에 7년 동안 기다린 주주들한테 이제 주가로 보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붉은 사막은 이제 콘솔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장당 한 8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콘솔 게임 자체가 이제 올해 3월 20일 발매를 하고 나서 한 예상 판매 대수가 한 300만 장에서 한 500만 장 정도 시장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존의 펄어비스의 기존 매출과 합친다라고 하면 올해 매출이 한 6,70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800억 정도 큰 폭으로 개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게임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게임 출시하는 당일날 대부분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펄어비스가 저도 트레일러 영상을 보긴 했었습니다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손을 많이 받고 완성도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고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장 좀 중요한 곳에 제가 선을 하나 좀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어떤 선이냐 하면 작년 8월 달에 펄어비스가 이제 붉은 사막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시 한번 연기를 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 이제 거의 하한가까지 갔던 구간, 그 구간 후에 계속적으로 펄어비스 흐름이 이 가격대를 이제 넘지를 못했었죠. 한마디로 이제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막혔던 올라가려고 하면 막히고 올라가려고 하면 막혔던 저항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좀 약간 갭으로 떠서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문제점이자 가장 좀 매매하기 좋은 시나리오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발표 후에는 조금 이제 어떤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3월 20일까지는 좀 약간 2달 정도 남았죠. 정확히 중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간의 조정은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보유하신 분들도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더 주가 우상향 기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적 공시를 내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시대를 열면서 K바이오 역사를 새로 썼다 이런 헤드라인 달리는데 다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는 웃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실적과 함께 주가의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빠진 거는 사실 이해가 가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알테오젠 관련돼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고 미국 쪽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도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빠지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은 오늘 이제 잠정 실적 어제 발표를 하고 오늘 4% 이상 빠진다라는 것은 뭐 실적 발표의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해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4% 이상 하락은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기사의 타이틀,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과 관련된 기사 타이틀을 보면 이게 실적이 너무 좋은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그 안에 조금 약간 디테일적인 부분이 실망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브리핑해 주신 대로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 제약사도 마찬가지죠. 토탈에서 2조 원, 처음 2조 원 이제 영업이익을 넘었다. 이게 이제 기사의 대부분의 타이틀이고 매출이 이제 4조 5천억, 영업이익은 2조 넘어서 2조 692억 정도. 이제 각각 30%, 57% 전년 대비해서 성장했다. 너무 좋은 실적인데 사실 주가 흐름이 반대로 나와서 주주분들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사실 아리송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좀 이해를 안 가긴 합니다. 먼저 이제 좋은 실적을 냈던 어떤 그 근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5공장까지 있죠. 일단 4공장이 램프업에 들어갔다. 램프업은 이제 뭐 생산 가동력을 굉장히 높였다는 뜻이 될 거고 1공장, 3공장 풀가동, 5공장 작년 말에 이제 가동 시작했고 이 CDMO 기업들은 이제 뭐 삼성바이오처럼 CDMO 기업들은 이제 외국계 글로벌 빅판들이 수주를 맡길 때 무엇을 많이 보냐면 물론 품질도 보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생산 캐파를 좀 많이 보거든요. 생산 캐파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의 전 세계 탑으로 좀 올라왔죠.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를 안 가긴 합니다만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4분기 이제 어제 발표됐던 잠정 실적에서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만 보면 5,283억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4년도 대비해서 67%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럼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늘 이럴 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추정치보다는 좀 하회를 했다. 이 단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실적이기 때문에 큰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시장 전망치가 5,500억이 살짝 넘었었는데 실제 발표는 5,200억이 나와서 한 4.4% 정도 하회를 해서 오늘 주가가 이 좋은 시장에서 4% 이상 떨어진다. 그것도 작년 지나간 실적인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삼성바이오 주가 흐름을 끌어내리는 어떤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지나간 4분기에 어떤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실적.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하면 실적 너무 좋았는데 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눈높이에 안 맞았다. 일단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굉장히 좀 이런 기회들이 떨어졌다라기보다 싸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죠. 생물보안법 통과를 했을 때 누구나 다 아시듯이 삼성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주가에서도 살짝 반응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 후로 연결이 안 됐죠.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에서 뭐 퇴출이나 아니면 뭐 영업적인 어떤 손해를 안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거둘 거다라고 시장에서 많이 언론 보도도 됐었었는데 좀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랐냐면 미국 생물보안법을 디테일하게 보면 오늘 나오는 뉴스까지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생물보안법의 내용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8년 동안은 계약을 유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시바이오가 미국 내에서 8년 동안 그동안에 체결했던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년 후가 문제가 되는 거지 8년 동안은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장에서 어떤 입지가 좁아지면서 갖고 갈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차트도 잠깐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매도가 이제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외국계 쪽에서 이제 이틀 연속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내를 꽂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하락을 저는 좀 기존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굳이 떨어질 때 잡기보다는 상승을 확인을 하고 사는 전략이 뭐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거래량 대비해서 주가 하락이 좀 약간 좀 과한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 삼성바이오가 이 정도 빠지면 거래량이 많이 좀 발생해야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매도가 많다라기보다는 좀 약간 매수가 조금 덜 들어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 정리를 하면 작년 4분기에 눈높이 안 맞는 실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에 지수가 축제 분위기 보이는 거에 비해서는 바이오주가 좀 부진하게 소외받는 흐름입니다. 원인 분석해봤고요. 전략도 함께 세워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만나볼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좀 약간 낯선 종목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HS 효성 첨단 소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라고 할 수도 있고 2차 전지 음극재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제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타이어 관련주 어떤 타이어에서 어떤 것을 만드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리면 타이어 코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타이어 펑크난 걸 보신 분들은 혹은 단면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천이나 실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이어 코드고, 그다음에 타이어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철사 같은 게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스틸 코드인데 그 두 개를 다 만들죠. 그다음에 에어백 원사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뭐 급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 효성 첨단 소재는 어떤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탄소 섬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고급 자동차 보면은 내장재나 외장재를 이제 카본으로 이렇게 많이 옵션으로 이제 꾸밀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베트남에 이제 신규 공장을 완공을 해서 올해서부터 이제 탄소 섬유와 관련돼서 26년도 실적을 효성 첨단 소재 실적을 이 카본 탄소 섬유가 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효성 첨단 소재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많았던 재고, 이 재고가 작년에 3분기, 4분기 때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리콘 응급 소재 관련돼서 이제 실리콘 응급 소재 나올 때 HS 효성 첨단 소재가 시장에서 좀 약간 급등하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뭐 단기간에 실적으로 어떤 뭐 잡아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장기 어떤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유미코 자회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작년 말에 이제 유미코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양극재 1위를 했던 기업이죠. 그 기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실리콘 응급재 사업도 진행을 하니까 더블 모멘텀, 그러니까 뭐 타이어나 카본으로 캐시카우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응급재는 어떤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3% 이상 빠졌다가 밑골을 길게 달고 이제 상승 전환된 모습에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28만 원 정도로 좀 설정을 했는데 차트에서 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저점이기 때문에 28만 원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약 한 상한가 정도 가는 구간이 바로 28만 원 구간이고요. 손절 가격은 20만 원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았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뭐 확실하게 바닥을 돌려냈다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돌다리를 건너는 느낌으로 손절 가격은 20만 원으로 좀 약간 짧게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HS 효성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목표가 28만 원까지 잡아봤고요. 올해는 실적과 함께 주가 개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